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 같이 다뤄볼 주제는 MZ세대의 번아웃 호소 이 관련 부분을 같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옛날부터 많이 얘기가 되어 왔는데 사실 제가 두 가지 경험이 겹쳐져서 오늘 이 컨텐츠를 가져왔어요. 저번 주에 제가 면접관을 갔다 왔는데 한 지원자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2022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스펙이나 학점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게 있지는 않지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자소서와 본인이 경력 활동란에 쓴 걸 보면 알거든요. 상당히 대학 생활을 충실히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지원자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2023년 1월에 면접을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보니까 너무 자기가 진짜 열심히 했고 대학에서 뭐 했고 다 했는데 갑자기 되게 번아웃이 왔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쉬면서 뭐 여행 다니고 본인 추스리고 12월이 돼서 취업을 다시 하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졸업을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놀았다? 이거는 물론 본인이 어떤 번아웃 증상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나사 하나 빠졌네 이러고 사실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불합격을 시켰는데 제가 어제 이제 3프로TV라고 되게 유명하죠. 엄청나게 유명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MZ세대 번아웃에 대한 책을 쓴 우리 연구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제가 저 방송을 좀 봤습니다. 1시간이나 되는데 저거를 뭐 거진 한 50 몇 분 이상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여기를 보면서 느낀 게 MZ세대가 번아웃을 왜 호소하는가 이제 저 방송의 내용을 좀 보니까 학창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쭉 살아왔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보상을 받거나 내 꿈과 의지나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이런 데서 딱 꺾이면서 번아웃이 온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크게 다루지 않고 넘어간 게 이제 스펙을 쌓는 부분, 대학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스펙이 얼만큼 대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주는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다루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다뤄보려고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한번 오늘 컨텐츠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트렌드 코리아 2023에 보면은요, 사실 우리 MZ세대는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니에요. 저 책에 쭉 보면은요, MZ세대에 대한 트렌드 변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온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예전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요. 지금 2023, 트렌드 코리아 2023에는 네버랜드로 이제 명명되는 뭔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중장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젊어지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봤던 50대, 60대만 해도 다 흰머리인데 요즘은 옷도 막 20대, 30대처럼 입고 머리도 다 염색하고 뭐 패션도 거의 뭐 차이 안 나게 입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 세대가 사실은 우리 MZ세대의 윗세대죠. 그러니까 MZ를 아직 40대가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청년층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대가 계속해서 학창 시절부터 뭐 인원도 좀 줄고 대학도 옛날보다 많이 경쟁이 좀 줄었으니까 좀 편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서울에 괜찮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요 아직 입학 정원보다 훨씬 적어요. 4만 8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입시 경쟁은 계속 지속돼 왔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과연 예전에는 입시 경쟁이 없었느냐?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를 좀 들어보면요. 저는 낭만 대학생을 마지막으로 보낸 세대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에이, 교수님은 옛날에 그래도 낭만 학번이시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막 하면은 막 화내세요. 야, 네가 IMF를 알아? 막 이러면서 저는 IMF를 대학생 때 겪은 세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대들이요, 그 앞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취업하고 IMF 위기를 극복하고 본인이 올라서는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보면서 저처럼 대학생 때 IMF를 겪은 사람들이 또 보면서 잠깐만, 이거 대학만 가지고 취업되는 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취업을 위한 스펙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추가되고 이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취업을 준비하는 스펙이 늘어면 늘어났지 없어진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옆 나라 일본만 봐도요. 예전에 일본이 원래
토익의 원조 국가예요. 일본에서 영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ETS에 의뢰해서 만든 시험이 토익이거든요. 지금 일본에서는 토익 안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토익이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다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영어 필수적인 시험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게 없어요.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제 경험을 조금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2000년대 초에 캐나다 횡단 열차를 탔어요. 저 BRA라는 걸 타고 이제 뭐 쭉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였는데 제 옆에 부산에서 오신 형님들이 계셨습니다. 와, 사투리가 진국이시고요. 영어도 되게 특이한 억양 형님들 아주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같이 막 라면 먹고 되게 재밌었던 이 형님들인데 이 형님들한테 좀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대학생이었고 이분들은 졸업을 얼마 놔두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어떻게 오시게 됐냐 이게 물어봤더니 이 형님들 말씀이 참고로 저는 그냥 놀러 갔던 겁니다. 이 형님들 말씀이 취업을 하는데 본인이 스펙이 워낙 없다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영어를 잘한다고 성적을 뒤밀어봤자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IMF 터지고 나서 환율이 막 요동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원래는 영어 공부나 해외 경험을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나는 내 돈으로 하고 왔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실질적으로 늘기보다는 하나의 스펙으로서 경험 삼아 왔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취업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귀국하면 곧바로 이제 마지막 학기 취업 준비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고민이다. 아마 이 형님들 지금 되게 아저씨일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연락처를 주고받긴 했지만 당시에 이제 011이 010으로 바뀌는 시기여가지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나서 사실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자, 이 형님들이 당시에 어학연수를 온 이유가 취업이에요. 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학연수 러쉬가 막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학연수를 했는데 나는 돈 쓰고 이 어학만 하고 왔어가 아니죠. 나는 돈도 벌면서 하고 왔어. 워킹 홀리데이가 갑자기 들어오죠. 뭐 나는 어느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나는 비영어권 국가에 갔다 왔어. 심지어 나는 학교에서 보내주는 교환학생을 다녀왔거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스펙들이 추가가 되는 데다가 바뀌기까지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겪고 나중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번아웃이 온다 이렇게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번아웃의 원흉은 9대 스펙이에요. 자, 이 9대 스펙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자, 이거를 9대 스펙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가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9대 스펙은요.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대외활동, 봉사활동, 수상경험, 인턴경험 이렇게 다 9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사람들마다 다른데 저는 저렇게 9가지로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학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입학 전공이 정말 중요하고요. 처음에 대학을 어디 왔는지가 솔직히 제일 중요해요. 자, 이거를 내가 입학을 하고 나서 찾는 게 재수. 자, 재수 조금 어려우면 그 다음에 찾는 게 편입이죠.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됐을 때 고민하는 게 상급대학교의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을 들어가서 학벌 세탁을 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쭉 테크트리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학할 때 정해진 대학이나 전공에 대해서 제대로 된 내가 고민이나 이런 거 없이 들어와가지고 나이가 24, 26, 거의 30 될 때까지도 저 학벌 갖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벌이 주는 영향은요,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뭐, 우리나라 그러지 않아. 이제는 세상 그렇지 않아. 신코치 너가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학회를 가요. 그러면 학회가 비슷한 주제인데 여러 학회가 있거든요. 왜 여러 학회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는 이제 이쪽 대학 분들, 이쪽은 또 이쪽 대학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런 그 학회인 거예요. 예, 그쪽 출신이 아니면 이제 사이드로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 가든 다 있어요. 회사에서 우스갯소리로 고대 나온 애들 일 시키려면 연대 애들 승진시키면 일 잘한다 이런 말까지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차별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면 나쁜 사람이 돼요. 예, 그래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존재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거를 유튜브에서 정말 심각하게 말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저는 상당히 지지를 하는데 그렇게 잘못 얘기하면 밑에 댓글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정도 선에서 뭐 좀 이야기를 말 텐데 사실은 저 학벌 같은 경우는요. 참 잔인해요. 왜냐면 내가 12년의 결과물로 얻은 대학이 앞으로의
20년, 30년을 결정한다는 게 사실 되게 잔혹한데 다른 기회가 우리나라가 많이 주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학벌 같은 경우는요, 내가 뭐 대기업에 취업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쟁에서 계속적으로 이기려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거기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은 사실 그게 크게 필요하지 않는 게 또 학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얘기를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간호사. 자, 간호사 같은 경우는 면허를 취득하면은 누구나 이제 그 면허 취득자는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물론 상급 병원에서 일을 해서 좀 더 본인이 임상 경험도 넓고 이러면 더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선발할 때 입결 대학 입결이 전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빅5 간호대학이 이 간호사들을 뽑는 병원 리스트가 있거든요. 자, 빅5에 뽑히는 각각의 그 출신 대학을 보면은요, 거의 7, 80개가 넘어요. 자, 무슨 얘기죠? 학벌보다는 면허 자격이 있으면 사람 보고 뽑는다는 거죠. 자, 이런 영역이 아닌 경우에는 학벌이 맞아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분명 저게 원흉입니다. 그게 불만족스럽고 이걸 아는 거죠. 아, 내가 이게 지금 이걸로 취업이 안 되는구나를 아는 순간 이제 또 편입이나 상급대 대학원 또는 뭐 복수 전공, 해외로의 유학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뭐 끝나지 않은 해결이죠.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저 부분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학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3.0 이상으로 졸업을 합니다. 거의 80% 가까이가. 그리고 뭐 학점이 4점 몇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걸로 뽑아주진 않아요. 과거에 제가 취업하던 시절에나 학점이 좋으면 성실하다죠. 왜? 그때 90년대 학번 대학생들은요, 제대로 학교 안 갔거든요. 그 낭만 학번들이에요. 자, 그때 성실하게 다녔다라는 증표가 학점이거든요. 자, 지금 누가 그럽니까? 3번 결석하면 뭐 F 나오고 한 번만 두 번만 결석해서 학교에서 막 문자 오고 그러는데 요즘은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도 학점은 높으면 좋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어디 인사팀에 와갖고 채용 설명회해요. 학점은 높아야 되나? 당연히 높으면 좋다고 그러지 그걸 누가 낮으면 좋다고 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계절학기에 돈을 많이 써요. 계절학기로 학점 0.5 그거 올린다고요? 취업이 거의 도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절대평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외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나 또는 뭐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렇게 학점을 올리기 위한 꼼수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특히 최근에는 학점보다는 어려운 수업, 내가 이 전공을 했을 때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어려운 수업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체크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본인이 전공 교과 중에서 들었던 수업 리스트, 과목 리스트 적어서 내라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학점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계속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토익은 옛날에 그냥 지필고사만 봤는데 스피킹 점수 갖고 와라. 저는 중국어도 할 줄 아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했는데 막상 취업하면은 영어를 내가 잘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영어 쓰는 업무를 안 시켜요. 그리고 이게 외국 바이어를 만나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영어 잘하는데 왜 말 못하게 해요? 그랬더니, 야, 너가 실수할까봐, 야, 외국 바이어랑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는 아니야.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이래 버리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확 받는 거죠. 예.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번아웃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어학연수가 그냥 갔다 오면 본인 인생의 큰 경험인데 뭐 거기서 갑자기 워킹홀리데이 교환학생도 저게 공짜가 아니죠. 내 돈 내고 가는 거죠. 말이 교환학생이지.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교환학생을 또 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놔야 되거든요. 스트레스죠. 자, 그리고 예전에 민간 자격증을 좀 몇 개 취득을 해갖고 취업을 할 때 내가 전공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졌었다라는 거를 한번 좀 꼭지를 따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엄청 붐을 일으켰거든요. 사실은 그게 대부분 어떤 학원에서 엄청나게 광고비를 들여가지고 대학생들한테 마치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이 자격증이 요즘 또 어디까지 변질됐냐면 고급 사자 자격증을 요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보통은 취업할 때 이렇게 채용 공고를 보면은요, 뭐 회계사, 변리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리사 해갖고 무슨 사자 들어가는 사람은 특별 우대함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거 보는 거죠. 그러면 사자를 따야겠네. 자, 이러면서 사자 자격증에 올인해요. 자, 이런
이런 사람들 그럼 대학생활 나머지 또 망가지거든요, 사실은요. 다른 거 못하고. 당연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학 와가지고 수업 듣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딴 거 뭐 사짜 자격증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시기에 저런 거 하느라 막 바빠서 죽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외 활동도 언젠가부터 변질돼가지고요. 내가 다른 대학의 친구들, 다른 대학, 다른 전공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다. 나의 문화적 배경을 다양하게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출발한 대외 활동이 변질돼갖고 대기업 서포터즈 안 했으면 취업 아예 원서도 내지 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도요.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 가려고 난리예요. 삼성에서 좀 파란색 티셔츠 입고 연탄 이렇게 찍 찍어갖고 그 사진 한 장 남겨가지고 어떻게든 가려고 그러거든요. 봉사활동은요, 본인이 마음에 우러나서 하거나 또는 학점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뭐 종교적인 이유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지, 저거를 취업을 위해서 내가 활용한다? 글쎄요. 저는 봉사활동에서 가장 좋은 거는요, 나와 다른 전공, 다른 학교 사람을 만나고 나랑 사회적 위치가 다른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한 거고, 어떤 내 삶의 철학을 만드는 과정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게 취업으로 위한 걸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험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는 수상 경험을 그냥 공모전 같은 거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교내 공모전 또는 뭐 회사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수상을 했다? 아, 좋은 경험이죠. 자, 수상을 한 것보다는 수상을 하기까지의 경험을 높게 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변질돼가지고요. 창업을 한 경험을 만들어야 되거나 또는 뭐 특허를 내거나 논문을 날 학부생이지만 논문 썼다. 자, 다 스트레스 받는 행동들인데 저게 내가 자, 논문 쓴 사람이면 석박사 가야지 취업을 왜 해요? 특허를 낼 사람이면 아니죠. 자,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전부 저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인턴 경험도 또 대기업에서 해요. 대기업에서 하는 인턴이 아니면은 인턴으로도 안 봐요. 자, 그런데 저는 제가 멘토링을 하는 학생이요. 정말 좋은 대학에 좋은 스펙을 갖고 있었는데 딱 하나 없었어요. 인턴 경험이 없어서 3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서 인턴, 여의도에 있는 곳에 인턴을 시작해서 자, 그걸 가지고 너가 상사를 써라 해서 국내 굴지의 상사로 나중에 좀 시간을 걸렸지만 취업을 했던 사례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자, 대기업에서 인턴 하는 게 인턴으로 내가 경력을 인정받는데 크게 뭔가 작용하지 않아요. 인턴 해봤네지. 이야, 대기업에서 인턴 했어는 아니거든요. 자, 문제는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린 게 쌓여요. 다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떤 누구도, 어떤 어른도, 어떤 취업 컨설턴트도, 어떠한 멘토도 저거 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보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필요한 것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취준생들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대학 4년을 다 퍼붓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급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에다가 사실은 또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성장을 했을 때의 모습을 그려봐야 되는데 회사를 떠난 성공한 선배의 모습도 볼 수가 없고요.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요, 40대, 50대가 회사에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보면 잠깐만,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회사에 40대, 50대가 없지? 하면서 조직 충성도가 확 떨어지죠. 자, 이게 번아웃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저는 취업 스펙을 쌓는 데까지 대학 생활이 너무 빡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기에서 내가 취업 목표로 하향하거나 크게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개의치 않는다면 이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또. 그렇다고 대학을 그냥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떠한 대학에서 어떠한 전공을 하더라도 저거는 일단 만들어 놓고 취업 준비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내가 대학을 진학하면서 전공에 따라서 어떤 거를 내가 4년간 전문성을 키워서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목표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대학에 들어와야 되는데, 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잘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거 아닌데 싶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번아웃을 겪는다는 거 제가 뭐 할 말 더 많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몇 시간씩 강의한 적도 있는데 제가 오늘 그래도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정도를 조금 얘기를 드리면서 번아웃이 이렇게 온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이 부분은 뭐 제가 사실 어떤 심리학자나 의사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서제션을 드릴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번아웃을 조금 더 극복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내가 회사 다니는 거에 기본적으로 다니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취미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주말에 자고 그냥 또 회사 나가고 일상의 반복이 계속 이어지면은요, 번아웃은 100% 옵니다. 그렇다고 또 어느 순간 한 번씩 어떤 여행으로 풀어보겠다? 그만큼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회사를 빼고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회사가 없는 나는 누굴까? 단 나는 그만두진 않을 건데 회사원이 아니라면 난 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계속적으로 찾아보면서 번아웃을 좀 이겨나가는 과정이 좋고요. 그리고 3년, 5년 이렇게 내가 경력을 쌓을 때마다 생기는 어떤 경력의 터닝 포인트들이 발생하거든요. 자, 이거를 못 채우고 중도 퇴사를 한다? 나사 빠진 사람 되면 그 다음 취업은요. 수평 이동이 아니고요. 상승도 못 하고요. 그냥 더 하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 생각을 하면서 번아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정이었습니다.